공지사항입니다. 자, 2025년도 1월 달에 필쌤과 1대1로 마주보고 여러분들의 재무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salt101.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머니PT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30 그리고 4050 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노후 준비할 때 절대로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인구 20%가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인구의 20%가 65세가 된 거는 아니고요.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00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1024만 4550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인구가 5175만 명 정도 되니까 5175만 명 중에 20%가 넘으려면은 약 1035만 명 정도가 돼야 하니까 한 11만 명 정도만 올해 6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드디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마 몇 달 안 걸릴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올해 아마 상반기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드디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인생을 우리가 세 권의 문제집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장기, 활동기, 노후기라는 문제집이 있고 이게 나이가 이제 옛날과 달라져서 성장기는 30세까지 그리고 활동기는 30세부터 70세까지 노후기는 70부터 100세까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노후 준비는 바로 노후기가 아니라 활동기가 되겠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활동기 망친 것 같아. 이 문제집 좀 그만 풀고 노후기부터 제대로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안 풀리면 노후기라는 문제집으로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활동기를 제대로 푸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문제집을 푸는 게 바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의 성공과 실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소득, 그리고 시간, 그리고 수익률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통 목표하는 금액을 저축을 한다고 봤을 때, 돈을 모은다고 봤을 때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월 불입 금액, 그리고 시간, 그리고 수익률. 그거하고 되게 비슷한 건데 첫 번째는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내가 어떠한 직장에 들어가느냐, 또 어떤 직업을 갖느냐, 그리고 또 어떤 스펙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과 좋은 직장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 다음에 시간인데요. 시간이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갖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오래 일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과 열정이 뒷받침돼야 된다. 보통 한 15년, 20년은 생계형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기 싫어도 그냥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생계형 경제활동을 30년, 40년 한다라는 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대는 쉽지 않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그렇게 오래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을 조금 더 빨리 불릴 수 있는 저축이나 투자 이런 것들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곱해져서 여러분들의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풀리는 거고 이 활동기라는 문제집이 잘 풀리면 뭐예요? 노후기는 그냥 저절로 풀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소득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이나 직장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스펙이나 직장보다는 이제는 직업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평생 직장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평생 직장. 그래서 이제는 평생 직업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왜 평생 직업이 중요하냐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굉장히 낮은 저금리로 장시간 오다가 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2016년부터죠.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금리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금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난 이후에 이제 금리를 다시 낮추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는 이제 다시 옛날처럼 1%대 금리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보다 금리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1%대 금리라는 건 사실 엄청난 코로나나 금융위기와 같은 그런 엄청난 위기가 아니고서는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보다는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제가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50년 가까이 보면 뭐 그림이 최근엔 조금 상승하는 그림. 왜냐면 이제 직전 1년 전까지만 해도 금리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았던 수준에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저금리는 안 오겠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금리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 자산 시대가 아니고 소득의 시대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산에만 의존하는 노후 준비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산의 시대가 아니라 소득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리가 과거보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보다도 지금 금리가 낮다는 게 어떤 의미냐?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직장의 가치, 금리 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과거처럼 금리가 이렇게 그냥 안정적으로 5%다. 그러면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의 가치는 5% 분의 5천만 원이죠. 0.05 분의 5천만 원. 그 가치가 얼마냐? 10억입니다. 10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 원을 누가 준다 그러면 몰라도 직장을 그만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금리가 이제 많이 낮아져서 3%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똑같은 직장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직장의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3% 분의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3% 하에서의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의 가치는 계산해보면 0.03 분의 5천만 원. 반올림하면 거의 17억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장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소득의 가치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득이 안정적이다라고 하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연봉이라도 민간 기업보다는 공무원들의 가치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연봉이 작아도 우리가 굉장히 높게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다라는 겁니다. 노후의 재구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면, 은퇴하는 사람들이 겪는 3단계의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은퇴 허니문입니다. 일단 은퇴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도 만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 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이 은퇴 허니문 기간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개월에서 길면 1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은퇴 허니문과 같은 달콤한 시간이 인생 끝까지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2단계가 바로 은퇴 지옥기라는 것이 시작이 된다. 노후 준비를 경제적으로 잘한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한 1년 정도 은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따분해지는 거죠. 과거처럼 나한테 전화가 오지도 않고, 과거처럼 나한테 이메일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즐겼던 취미생활도 좀 시들해지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준비를 잘한 분조차도 삶이 좀 따분하다. 뭔가 내가 성장 발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적인 안정이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인데 경제적 안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건 뭐 더더욱 은퇴는 지옥가드 같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고를 겪게 되고요.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일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3단계가 뭐냐?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서 나이가 이제 70 정도 넘어간 다음에 은퇴 회복기라는 게 오는데, 이제 삶에 적응하는 단계입니다. 아, 그래.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돈을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찾고, 어쩌면 이때 은퇴 회복기라는 게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힘들지만 적은 소득이지만 생계형 경제 활동을 다시 지속하는, 뭐 이런 어떤 3단계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은퇴 지옥기와 은퇴 회복기를 겪는 이 10년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 이걸 대비하지 못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 한 3개월, 1년만 행복하고 그 다음에는 또 삶에 치여서 팍팍한 인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을 건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산 인플레이션, 가격 인플레이션,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자산 인플레이션에 우리가 방어를 하려면은 최소한 주택, 아파트는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 활동이 이어져야 된다.
30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출근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바쁘게 살던 사람이 정년퇴직하고 그날부터 바로 회사를 안 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큰 문제다. 그러니까 사회활동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예를 들어 출근하던 사람이면 월화수목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뭐 월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월화수라든지 이렇게 뭔가 사회활동이 이어져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아무리 낮은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 없이 인플레이션 극복이라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속 은퇴, 세컨드 라이프, 세컨드 잡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차 은퇴를 하고 사회활동을 계속 연장을 한다고 봤을 때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겠죠. 그런데 4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는데 우선 2가지로 나뉜다면 하기 싫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일인 생계형 경제활동이 있을 수가 있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하면서 즐겁고 너무 잘할 수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수 있죠. 말 그대로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계형 경제활동과 자아실현형 경제활동 안에서도 2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바로 생계형 경제활동을 하면서 고소득인 거예요. 아, 나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생계형으로 일을 나가는데 소득이 높아. 그럼 어떨까요? 그러면 뭐 그 소득이 높다는 것이 하나의 동기부여가 돼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생계형 경제활동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냐? 소득이 낮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경제활동을 이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저소득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을 하는데 소득까지 낮아. 자존감 떨어지죠? 하기 싫죠? 정말 괴로울 수밖에 없다. 말 그대로 은퇴 지옥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와 달리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한 일인데 이게 고소득이다. 와,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하면서 행복한데 소득까지 높다?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말 은퇴는 정말 황금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일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행복하고 좋아하고 정말 잘하는 일인데 소득은 솔직히 높지 않다. 그럼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라고 많이 하는데 소일거리라는 게 소득도 낮은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럼 진짜 하기 싫은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소득이 낮다. 그건 어느 정도 용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생계형 경제활동, 고소득인지 저소득인지 이거는 일단 빼고 생계형 경제활동이 아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득곡선과 소비곡선 중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바로 소득곡선이죠. 소득곡선이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떨어지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색깔로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박스 안의 기간에 많은 분들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느냐? 자영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 은퇴 전까지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진짜 맞다. 소득곡선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은 너무 다행인데 갑자기 떨어지니까 요 10년을 메우기 위해서 자영업을 시작한다는 실수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직장인들은 말이죠. 평상시에도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직장 생활보다는 정말 내가 내 사업을 가져가야 되겠다. 내 일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자영업,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될까? 우리가 간과하고 실수를 저지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단 자영업을 해보자 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떠오르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절대 안 망하는 아이템 4가지. 커피, 치킨, 피자, 베이커리입니다. 안 망하는 컨셉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귀가 쏠깃하시죠. 안 망해? 그럼 괜찮은 건가?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프랜차이즈 창업의 후기를 올려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거 다 봤거든요. 파리바게뜨, 메가커피, 그 다음에 교촌치킨, 그 다음에 도미노 피자 이런 것들 창업해서 들어가는 총 돈, 그리고 내가 사장이 쏟아붓는 노동시간 이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얼마 버는지를 보여주는 유튜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딱 보면요.
그 금액이 어떤지 아십니까? 물론 내가 사장이 뭐 8시간, 10시간 일은 하긴 하지만 내가 다니는 직장보다는 소득이 높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커피, 치킨, 피자, 베이커리가 왜 안 망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영업을 하다 보면 망하면 그 리셋이 되잖아요. 이건 이 사업은 아닌가 봐. 그리고 다른 데로 이제 우리가 이동이 가능한데 이게 안 망한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은 그냥 그만두고 딴 데 가버리면 그만인데 사장은 물론 아르바이트생보다는 높은 소득이지만 거의 주말도 일요일도 없이 그냥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접자니 여기서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와요. 최소한 본인의 개인적인 인건비 정도는 나와. 그런데 개인적인 인건비라는 거는 직장을 다녀도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정말로 딱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애매하게 돈 벌리는 게 현재 상황이다. 그나마 그것도 커피, 치킨, 피자, 베이커리 분야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4대 경제 무개념 중에 하나가 창업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이 다 내 거다라는 게 대단한 착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할 때는 투자를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투자야 뭐 그냥 옷에, 구두에, 교통비만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이커리나 커피나 피자나 이런 것들은 이 프랜차이즈 창업은 여러분들의 자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본만 들어가냐? 아니,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프랜차이즈 창업 예시가 사장님들이 보통 8시간, 10시간 일해준다는 조건으로 나온 소득이지 그냥 차려놓고 그냥 나는 딴 데 가서 뭐 쉬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거나 하면서 나오는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도 있고 노동도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기회비용까지 지불해. 기회비용이 뭐냐? 내가 파리바게뜨에서 500만 원 번다 이거야. 와, 이거 괜찮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300만 원 버는 400만 원 버는 직장을 버리고 간 거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기회비용을 300, 400을 지불하고 5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부분 착각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서울의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지금 1억 2천만 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냥 뭐 택시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 왜 이렇게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이 올라가지? 경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 아닌가?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개인 택시 면허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개인 택시 면허 가격을 보니까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이 한 달 소득이 얼마냐는 뭐 사실 천차만별이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250에서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건 내가 1억 2천만 원짜리 개인 택시 면허를 사놓는다고 해서 250, 300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노동이 투여가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개인 택시 면허라고 하는 것이 가치가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만큼 소득이 꾸준히 나오는 자산보다는 소득의 가치가 올라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경기가 어려울수록 면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소득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곡선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찾아보라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진짜 대단한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영업을 준비 없이 1차 은퇴 이후에 우리가 70세 그 사이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거는 무자본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무자본이다. 왜?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나한테 데미지가 없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후자금 3억 원으로 61세에 은퇴한 경우에 생활비를 350만 원씩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년 버티느냐? 세후 수익률로 8년밖에 못 버팁니다. 68세밖에 못 버텨요. 자, 그런데 100만 원 벌면 어떻게 되느냐? 100만 원 벌면은 12년을 버텨서 72세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소득 여러분 딱 보면 야, 100만 원 벌려고 내가 그걸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이라 그러면 막말로 얘기해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만 원이라는 소득이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대단할 수 있다. 그럼 150만 원을 벌면 어떻게 될까요? 150만 원을 벌면은 무려 15년을 버티니까 75세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한 2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200만 원보다 더 벌면 진짜 고소득인 거죠.
내가 1차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0만 원 번다 그러면 여러분 20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세까지 한 달에 350만 원 생활비를 3억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리고 내 집은 안 건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섣불리 1차 은퇴가 끝나고 나서 2차 은퇴 기간에 준비 없이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투여하는 자본,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여하는 노동, 거기에 기회비용까지 투여했다라는 걸 계산하고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뭔가 나를 좀 새롭게 살릴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섣불리 뛰어드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무분별한 자영업으로의 진입보다는 저속 은퇴, 그러니까 급격하게 꺾이는 이런 소득 곡선을 10년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저속 은퇴 플랜이 정말로 절실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노후 준비에 있어서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되는 거, 여러분들이 60세 이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저속 은퇴를 선택하는 것, 이것은 이제는 필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